안녕하세요. 한규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 얘기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 뭐 셀리버리,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 말고는 뭐 핫한 종목이 없잖아요. 근데 항상 핫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으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여기 안에는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보고 계셔야 되고, 저도 최근에 바이오 매수를 좀 많이 해놨다는, 뭐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일부 비중 매수를 최근 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가 제가 뭐 다른 얘기는 뭐 많이 해놓고 임상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용어 설명 먼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신약이죠. 말 그대로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인 거고, 이제 여기 보시면 기존 약물에 대한 단순 모방이나 단순 계량 합성이 아니다. 이게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뭐 신약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계량 신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 있는 약을 계량해서 신약을 만든다는 거라, 정확히 말하면 말로는 계량 신약이지만 신약이 아니죠. 기존에 있는 약을 일부 계량한 거니까. 근데 여기에는 완전 생 신약은 단순 모방이나 계량 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약물의 문제점을 아예 그냥 기존에 이미 약이 있기는 한데 완전히 보완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 치료제가 시장에 이미 표준 치료제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가 새로운 위암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시장에 있는 기존 표준 치료제보다 압도적으로 좋대요. 기전도 더 좋고 그리고 효능도 압도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표준 위암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신약이라고 하죠. 그냥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이라는 얘기하는 거고, 뭐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카피약 이꼬르 제네릭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피약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카피약. 그럼 대표적인 이제 제네릭, 카피약이 뭐가 있을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화이자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화이자라는 회사가 글로벌 최대 기업이 되는, 엄청나게 이제 우리도 알 정도니까 화이자가 그렇게 이제 메이저 기업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약이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게 비아그라잖아요. 근데 비아그라가 원래 협심증 치료제입니다. 그 이제 혈관을 확장하는 이제 원래 그런 역할을 한 협심증 치료제인데, 약을 투약을 하다 보니까 뭐야 이게 발기부전 치료 기능이 이제 부작용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를 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 같은 약이거든요. 협심증 치료제를 만든 약. 근데 그 약이 특허가 풀려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만 지금 이제 비아그라의 복제약 제네릭이 종류가 40에서 5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게 이제 복제약 제네릭 얘기를 하는 거고, 바이오시밀러는 큰 틀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약을 베낀 건 맞죠. 근데 카피약이랑 여기 시밀러가 뭔 뜻인지 아시죠?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카피는 그대로 갖다 복사한 거고, 시밀러는 비슷하게 땡긴 겁니다. 결국에는 베꼈다는 면에서는 큰 틀에서 같은데 조금은 다르죠. 비슷하니까. 이건 완벽히 똑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약품 중에서는 생물의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생물의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세포 분열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세포를 분열하는 환경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실 같은 약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회사가 뭐 우리 다 아는 국내 대형 2개 회사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 그런 회사가 들어가는 거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는 뭐 얘기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신약 개발사가 이런 애들이고, 제네릭 하는 회사가 밑에 있는 회사입니다. 보통 밑에 있는 회사가 이제 뒤에 제약 붙는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할 때, 바이오는 보통 신약 만드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제약이 붙은 회사는 말 그대로 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밑에 있는 경동제약, 환인제약, 삼진제약, 대원제약 이런 종목들 재무제표 다 보세요. 실적 다 좋아요, 다. 제약주인데 PER이 10배 안 되는 종목도 많고 비싼 종목이 10배 초중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실적주예요. 제네릭 하는 회사는 다 실적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하는 회사, 여기 있는 회사는 재무제표 보면 다 공통점이 뭘까요? 다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빨간불 아닌데 찾는 게 힘들 정도로 다 빨간불이에요. 이게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얘기할 때 보통 제약이라고 하면 제네릭 만드는 회사들이 많고, 걔네들은 정확히 말하면 바이오 쪽에 가깝다고 보기보다는 실적주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쪽에는. 얘는 실적이 다 좋고 PR로 계산을 하는 종목들이고, 얘는 PDR로 하는 거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의 가치에 꿈을 더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바이오시밀러, 여기서 이제 보실 때는 이제 셀트리온, 제가 아까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관해서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 얘기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보고서가 이제 있었고 보고서에서 이제 셀트리온 지금 오늘 종가가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30만 원 정도 하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셀트리온 목표 주가 TP라고 하거든요. 타겟 프라이스라고. 근데 목표 주가를 19만 원이래요. 19만 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리포트에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 두 개가 투톱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목표가를 상향했어요. 목표가 TP를 올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은 내렸죠. 근데 종가가 30만 원인데 목표 주가가 19만 원이래요. 그럼 이 엄청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라고 제가 어제 이제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제가 보고서를 또 다 읽어봤어요. 제가 읽는 거 좋아하잖아요. 다 읽어봤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잉 경쟁입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국내에 자랑스러운 삼성바이오시스는 캐파 기준으로 전 세계 압도적으로 1등이고 셀트리온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근데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왜냐면 바이오시밀러는 허가받기가 또 쉽거든요. 신약이 아니니까 이게. 허가받기는 쉽고 생산 공장만 잘 갖추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 진입장벽이 높지는 하지만 많이 높지는 않아요.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야 이거 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다 들어오게 되면 과잉 경쟁이 붙으면서 약가 인하 경쟁을 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약이면 너 100만 원을 팔고 내가 80만 원을 팔면 내가 이기겠죠. 내가 더 많이 팔리니까. 그 출혈 경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가 인하 경쟁이 첫 번째 이제 그 목표 주가 하향의 이유였던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재고 때문이에요. 재고.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셀트리온은 잘 보세요. 셀트리온 구조가 세 개죠. 셀트리온 삼총사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들고 있는 분들은 제가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문가 얘기는 항상 참고만 하시는 거고 내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은 어때야 된다 그랬죠? 내 돈으로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은 전문가랑 얘기해도 내가 이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문가 같은 경우에야 이때 많은 종목을 커버하니까 한 종목 한 종목 아주 깊은 깊이로 알기는 어렵죠. 제가 많이 안다고 하시지만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특정 종목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드리는데 셀트리온 들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좀 이제 놀랬는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셀트리온 삼총사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죠. 이 구조를 보시면 얘가 이 얘기 왜 왔는지 압니다. 셀트리온은 뭐 하냐면은 신약을 이제 만들고 개발을 하고 생산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개발, 생산을 합니다. 그럼 헬스케어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헬스케어가 유통이죠. 유통이고 그럼 제약은 유통이죠. 그럼 헬스케어랑 제약 둘 다 유통하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라고 하시면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글로벌 유통 판권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 유통 판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유통 말고도 다른 걸 하기는 하는데 구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삼은 게 이거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을 한다 그랬죠. 글로벌.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 얘기를 하거든요. 모건 스탠리에서. 재고가 너무 많다. 실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지난 반기 말 기준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고 자산이 1조 7,800억이거든요. 1조 7,800억.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유통을 하는 회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셀트리온에서 만들어요. 그걸 헬스케어한테 던집니다. 그럼 헬스케어가 그걸 받아요. 그럼 유통해서 팔아먹고 마진을 남깁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가 늘고 있다는 말은 뭐가 되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던지는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 1조를 던졌어요. 1조치 약을 나한테 던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약을 5천억밖에 못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고 5천억이 남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실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 수준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이거 굳이 재고가 무슨 1조 7천억이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저거 안 팔릴까 봐 많이 받아놨는데 앞으로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이걸 걱정을 조금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 문제는 제 기억상으로 놓고 봤을 때 5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저거 하루 이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재고 자산 앞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그거를 판매를 이뤄서 성공을 시켜버리면은 그럼 재고 자산이 많은 게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팔려가지고 악성 재고가 막 폭증을 한다 이런 구조가 나와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거 제 생각이지만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는 지난 몇 년간 움직여온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한 제 생각이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재고 관리 잘하는 회사입니다. 잘 던지고 잘 팔아요. 최근에 그 지난 3년 전 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갖고 있던 재고 자산이 1조 4천억에서 5천억이거든요. 그럼 지난 기간 동안 이제 연간 1,000억 정도가 늘었다는 건데 절대 많이 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예전에 문제될 때 3년 4년 전에 문제될 때는 지금 수준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빨리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 또 뭐 국민청원 올라왔더라고요. 제 모건스탠리 조사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에서는 이제 사측의 홈페이지에 이제 또 그것까지 해명문까지 나왔습니다. 반박글까지. 악의성이 의심된다.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왜냐면은 첫 번째 논리를 보세요. 약가 과잉 경쟁이라면서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시스도 해당되잖아요, 이거. 업계 1등인데. 삼성바이오로시스는 업계 1등이라고 똑같은 yap하는데 경쟁 안 합니까?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1번은 삼성바이오로시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2번, 재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거 몇 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는 재고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결론적으로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셀트리온이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온 적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이제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야 외국계에서 팔라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몇 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그날만 움직였지 주가 방향을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전혀 파실 필요 없고 이런 노이즈는 원래 자주 있던 거고 그리고 내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은 제가 뭐 추천을 해가지고 사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제 판단에 의해서 이제 따라오신 거니까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내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이라면 저보다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저랑 토론해서 저 이기셔야 된다고. 자기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신 분이라면.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꼭 아셨으면 좋겠다. 물론 단타하려고 하는데 무슨 회사 내용 알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나는 좀 6개월, 1년 들고 가보고 싶다.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기준을 TV 나오는 전문가 내가 토론해서 이길 수 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지금 다 지났는데 제가 이제 종목들 이제 딱 말씀을 드리면 하나씩 다 이제 파이프라인 다 달라가지고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제가 관심주로 바이오는 항상 특히 저는 신약만 얘기할 겁니다. 오늘 제네릭 얘기 안 해요. 신약만 놓고 봤을 때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항상 인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을 꼭 감안을 하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상 푸모코가 신청 직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매지온처럼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큰 재료 하나 안고 있죠. 파이프라인 메인 파이프라인에서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건 대부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신약바이오를 볼 때 뭘 기준으로 보냐면 이 종목이 신라젠 또는 코오롱 티슈진처럼 사고가 날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를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고 말고 떠나서 회사가 없어져요. 그냥 정지돼 버립니다. 코오롱 티슈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코오롱 티슈진 정지되기 전에 한가 들어가고 그럴 때 제가 정확히 너튜브에도 그렇고 무료 방송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눈물의 손절 무조건 하시라고. 이거 정지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딱 보면 보여요.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저는 사고 날 가능성을 1번으로 손절이 나갈 수 있지만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바이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고 날 가능성이 낮은 종목만 말씀드리는 거고 가격 부담도 별로 없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나 플랫폼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물론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끌고 가시려면 뭐 HLB, ABL바이오, 오스코텍에다가 뭐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나이백 같은 종목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얘네가 파이프라인 뭐 이거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나 플랫폼 가치를 산정할 때 밸류 갭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제가 바이오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많이 하던 사람인 거 아실 겁니다. 최근에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종목들에서 대박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물론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감안을 하시고 관심 종목에 이 종목 정도는 꼭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약 얘기한 뭐 리보세라닙이 뭐야, 뭐 FDA, LOA가 뭐야, 뭐 NDA가 뭐야
다 아실 필요 없고 너무 공부할 양이 많아지니까 관심 종목에 한 이 정도만 딱 넣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바이오가 만약에 지금은 쉬지만 일부 종목만 가고 바이오가 시세가 나올 때 여기 있는 종목들만 대응하셔도 소외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제 안 움직일 때 넣어놓으시고 올라가고 나서 이제 나중에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넣어놓고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간을 또 오버를 했는데 내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얘기가 오늘 주였고 내일 그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오늘은 바이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오후 3시 40분에 무료 방송 mbn골드.com 오셔서 찾아오시면 제가 이제 그 종목들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 말씀드린 거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이제 내일 또 뵈러 오시면 저는 이제 반갑게 맞아드리고 설명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